정치인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 추미애 장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일단은 그 검찰에 의해서 관련자 전원 불기소 처리가 됐죠. 일단 그 건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휴가 연장건, 네. 휴가 연장건은 이제 전원 불기소 처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SNS에 이제 정치 공세다. 그리고 거짓말한 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준 것이지 그것이 지시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김태현 변호사님. 근데 얘 해도 돼요? 얘가 잘못하면 고소한다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어차피 이거 안 할 거죠? 우리한테 안 할 거죠? 어? 빨리 뭐 이미 사면장을 줘야지. 예. 아니 뭐 만약에 고소가 들어가면 현근택 변호인을 쓰시면 되죠. 그렇네. 우리가 쓰면 그렇구나. 되는구나. 우리 먼저 선점하면 되겠구나. 네, 맞아. 되죠. 그럼 되겠다. 예. 세게 불러야 되겠네. 고소한다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했을 거야 아마. 이게 이겨도 이긴 싸움이 아닐 거다. 현근택 변호사 이긴 거. 여러 번 얘기했죠. 변호인이 무혐의 받았으면 이긴 거지. 이거 수사가 잘 되건 못되건 그건 다 떠나서 어쩌 변호인 입장에서. 그 여진이 남잖아요. 그 이제 그 메시지 공개된 걸 한 것 때문에. 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애초부터 이거 합법 불법의 문제는 아닌 거다. 만약 제가 이런 거에 연루됐는데 무혐의 받았으면 완전 클리어한 거죠. 저는 네네. 아직까지는 공인이 아니니까. 음. 근데 추미애 장관은 그렇지 않잖아요. 장관이고 법무부 장관이고 여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정치인적 앞으로 미래도 있는 사람입니다. 네네네. 그럼 그런 공인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거 합법 불법을 떠나서 거짓말 논란, 정당하냐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뭐 보수 언론이 야당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이 다 거짓으로 반영되는데 왜 그러냐라고 이제 우리 역공을 피시는데 언론 기사 대부분 보셨잖아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언론에 나왔던 거, 그다음에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했던 가장 큰 두 개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현병장 말이 맞냐 아니냐. 예. 그다음에 보좌관 전화한 거 추장관 알아서 물어. 이거라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뭐 요양심의를 거쳤느니 뭐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근데 지금 보세요. 현병장 말 다 맞는 거로 나죠 지금. 황희 의원은 뭐가 많은 걸로 나왔어? 아니 황희 의원이 국회에서 미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단독 아니 어찌 얘기한 거지. 됐건 황희 저 현병장 얘기. 근데 예를 그거는 들면 얘기가 맞다고 미안하다고 한 그렇지. 거는 아니었죠. 근데 단독 범이라고 검찰 수사 칭했다는 결과 건 보면 미안해. 현병장이 어찌 됐건 간에 25일 날 전화해가지고 너 들어와. 근데 안 들어오고 대위가 찾아온 거 이게 큰 줄기잖아요. 그거는 맞는 걸로 나왔잖아요. 사실이라고. 그게 이제 법적으로 뭐 군무 이탈은 아니다는 건 무혐의로 나온 건 맞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현병장 얘기가 맞는 걸로 나왔고. 그 다음에 보좌관 전화한 거 맞잖아요. 전화번호 어떻게 알을게요? 추 장관이 전화번호 줘가지고 나온 건 맞잖아요. 아니 근데 그 전에 원래 알고 있었다고 나왔던 게 일단 추 장관. 근데 어쨌든 추 장관이 전화가 준 건 맞잖아요. 그럼 왜 줬어요?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준 거지 알고 있는데 왜 줍니까? 자 형님 이제 김태현을 고소하면 아니 늘어나는 게 고소 문제가 나옵니다. 아니라 그렇잖아. 사실은 얘기할게. 내가 이준석이한테 자, 야, 너 저 근태경한테 전화 좀 해봐. 근데 전화번호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준석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 주는 거 아니야? 이거 현근택 전화번호야. 한번 해서 우리 변호를 좀 맡기자. 우리 잡혀가면 안 되니까. 나 알고 있는데 나 아는지 몰랐어. 그러니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추 장관이 뭐 그 전날 뭐 저 보좌관이랑 대위랑 전화했다 어쨌건 지금 확인한 거고 당시에 전화번호 줄 때는 보좌관이 전화번호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준 겁니다. 거기에 당장 전화해서 알아봐 오더라나 문건 들어가지 않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누구의 전화번호 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저장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알았어요. 봐도 내가 얘기할게. 그렇기 왜냐면 때문에 그 두 가지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일단 추장관의 마무리만 하시고 빨리 25일 날 이제 현병장이 통화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마무리 먼저 듣고 답을 드릴게요. 그러니 예. 야당과 국민의힘,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한 가장 큰 의혹에 대한 게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국회에서 답변이 잘못된 거 드러났다면 최소한 공인이라면 거기에 대한 사과,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쪼록 미안해. 어쨌든 얘기 됐어요. 뭐 경위에 어찌됐든 미안해라는 흔한 문구 하나도 안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25일 날 서일병과 현병장과의 통화했다. 지금 이제 팩트로 확인됐다 그러는데 이게 수사 결과가 발표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아마 현병장 측에서 있는 이제 김모 옛날 아마 뭐 소령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황희 그다음에 뭐 김어준, 저 그다음에 뭐 추미애 장관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고소 지금 팩트로 확정됐다 그러는데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수사하면 뭐 자료 봤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본인이 당직병이라는 분도 있었고 본인이 통화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언론 나왔겠지만 그래서 이 서일병 자체가 지금
그날 통화한 걸 인정했다 수사 결과 과정에서 예. 그건 팩트가 아니에요 분명히. 팩트가 아니라고. 그렇죠. 근데 그 일단 부분은 근데 말씀하셨고. 말씀처럼 예. 이게 지금 이제 상대방 측에서 뭐 사과 안 하면 고소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은 못 드리겠고요. 지금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뭐 고소를 뭐 하는 건 그쪽 권리니까 뭐라 네. 못하지만 어쨌든. 저희들도 뭐 그 정도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얘기하는 이제 전화번호 가르쳐줬다는 부분인데 21일 날이죠 그게 네. 21일 날인데 14일 날도 아마 통화를 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네. 14일 날 통화한 거 나오고 있고 지금 얘기처럼 이제 그러니까 보좌관을 통해서 뭐 전화를 했다 14일, 21일, 뭐 25일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번호를 알려준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14일도 번호를 알았겠죠. 아니까 전화를 했겠죠. 네. 당연히 전제가 뭐 모르는 건 아닐 거고 그 문자도 이렇게 보시면 뒤에도 보면 이제 그날 아마 21일이 그 추미애 장관이 밝혔지만 아마 경기도당의 행사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거기서 쭉 가서 이제 지역의 산업체도 돌아다니고 이런 상황이었고 그 뒤에 문자도 보시면 한의원에 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도 전화해 달라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가 과연 지금 국민들의 어떤 법감정상 용납 안 될 정도의 행위인가?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논란을 뭐 언론에서 제가 한 뭐 이렇게 어떤 사이트마다 다르지만 한 20일 정도 보니까 한 2만 건 정도 기사가 났어요. 근데 네. 기사들도 보면은 솔직히 뭐 아니 문제 삼을 만한 기사들 굉장히 많아요. 틀린 기사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런 기사들은 거의 뭐 물론 언론이 어쨌든 의혹 제기다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지금 현병장 얘기가 다 맞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사건의 시작이 현병장이라는 분이 원래 이제 복귀를 하라고 자기가 전화했는데 잠깐만 기다려라 하고 그랬더니 모르는 데이가 찾아와서 휴가 처리를 해달라. 이제 거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이제 25일 날 통화했다는 건 맞다라는 건데 그건 이제 다툼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데이가 찾아와서 휴가 처리를 해라고 했다. 예. 그래서 휴가 처리가 됐다. 이건 자기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일이다.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결국은. 네네. 모든 폭로도 그렇고 모든 문제의 시작도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수사로 나왔잖아요, 결국은. 어쨌든 승인권자는 지역 대장이고 이 사람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9월 2일 날 그 신원식 의원이 녹취록을 틀 때 뭐라 그랬냐면 그때 신원식 의원은 계속 1차, 2차 병가에 근거가 없다 이랬는데 거기에 보면 개인 휴가에 대한 건 근거가 있다. 그 보좌관 신원식 보좌관 얘기해요. 네. 보좌관 얘기하고 상대방 그 대위도 개인 휴가에 대한 건 자료가 있다. 그다음에 그 중령도 개인 휴가에 대한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9월 2일 날 이미 상대방 측에서 이 법적인 문제는 해결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전화를 뭐 누가 했느니 어떻게 했느니 이걸 자꾸 늘어지는 건 제가 보기에 안 맞다고 보고 현병장이 어찌 보면 저는 법적인 책임 부분이 더 많다고 봐요. 거기서 시작한 건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논란이 되거나 했으면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언론에 뭐 인터뷰를 하든지 아니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논란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쭉 끌고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통화한 거 하나 가지고 팩트 체크 때문에 그 사람 말이 맞다라고 저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전 추미애 장관이 이번 국면에서 입은 가장 큰 손실이라 하면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방송 그만두게 된 연예인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음주운전 해가지고 뭐 벌금 받고 뭐 면허 없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년, 2년 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보통 자숙이라는 걸 하죠. 네. 그다음 나중에 이제 또 좋은 PD를 만나면 다시 복귀하기도 하죠. 근데 반대로 그것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한 상황에서 나는 술을 먹었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네. 이 어록을 남긴 사람은 장기간 복귀가 안 됩니다. 예. 병역도 마찬가지예요. 유승준 씨 같이 설화 때문에 나중에 고생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예를 들어 싸이 같은 경우는 2번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냥 해결되잖아요. 그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추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에서 뭔가 불기소라는 처분을 받아가지고 법적으로는 클리어됐지만은 어쨌든 해명되지 않는 그 카톡 대화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맨날 근태경한테 물어봤던 그거 전화했냐 안 했냐 했잖아요. 이제 보면 당시 사명이 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좀 뭐 지금 말씀하신 김에 책임이 클 자연스럽게 이제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야권을 보좌관 비롯해서 시킨 적 없다. 한마디 네. 그거 남은 게 그거 하나죠. 딱 보좌관 통해서 시킨 적 없다. 시킨 그거 하나 적 남은 없다. 거거든요. 네네. 그거 하나 남은 건데. 보좌관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그분이 아마 이 카톡에 아마 보좌관 핸드폰을 포렌식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카카오톡을. 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입장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내가 명확한 기억이 없었다. 근데 이걸 나오면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예를 들어 한 3년 전에 누구한테 전화번호를 건네주고 이런 것들을 당대표 되는 분이 카톡을 제가 보기에 하루에 수백 개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본인이 그걸 다 기억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실제로도 기억이 잘 못한다고 얘기했었고. 근데 이거를 상대방 전화해서 포렌식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거짓말이다라고까지 하기는 저는 좀 곤란하다고 봐요. 아니 근데 네, 이런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이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쭉 가잖아요. 네. 위법이다. 그다음에 외압이다. 그다음에 태도 이렇게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주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첫 주에 이거 나오자마자 요거는 요런 순서로 갈 겁니다. 음. 근데 위법은 제가 보기에는 클리어 됐어요. 네. 어찌 보면. 근데 여전히 엄마 찬스다 위법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논쟁이 이게 논란이 이게 얘기가 쟁점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저는 보수 그 야당이나 언론에서도 조금 클리어된 부분들은 클리어된 걸로 놓고 가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느냐 이거는 세모 보니까 이거 그 외압 청탁이 있었던 거 아니야라고 보수 언론에서도 보는 측면이 있고 뭐 그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태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죠. 특히나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사실 이게 방송이 아니라 방송 끝나고 나면 그냥 이렇게 흔히 하는 얘기로 초반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정무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나머지 부분이 조금 더 추 장관 입장에서 쉽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와서 보니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 판단이 좀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변호사 했으면 근데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무적인 얘기잖아. 정무적인 얘기. 여기 변호인으로서는 저는 이 태도가 굉장히 훌륭하고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변호인으로서 예, 정무적인 얘기는 그렇다. 방금 이렇게 뭔가 손을 하나 싹 그으시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사실 그 현 씨의 그 폭로로부터 현병장. 시작되는 예, 현병장으로부터 그 소위 폭로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보였던 언론의 태도들을 보면 실은 확인 취재, 사실 보고 의무 이런 거 하나도 그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걸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되게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네. 하나 들고 그다음에 신원식 의원 면책 특권 뒤에서 사실은 조금 더 확인하고 조금 더 사실을 보고를 국민들에게 사실을 보고해야 되는 의무를 좀 면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오히려 저는 이 추후에 본인이 저는 추 장관이 정무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몇 가지 국면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을 본인도 조금 더 클리어하게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거 별로 국민의힘 지지율 높이는데 좋은 정쟁 소재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저희도 예. 이제 북한 피격 사태 이게 더 이제 축풍이냐 북풍이냐 선택을 한다면 북풍을 이슈를 선택하세요. 차라리. 그리고 있어 저희가 추미애 장관 건에 대해서는 좀 이슈가 잦아드는 느낌이긴 한데 예, 저는 예. 아까 이제 신장식 변호사 말한 것처럼 그 모호함의 지점이 이제 있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지점부터. 근데 그 모호함의 지점으로 들어간 이유는 다른 것 하나도 없고요. 휴가 관련 서류가 있느냐? 없다. 구두 승인했다.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모호함인 겁니다. 누군 했다 그러고 누군 안 했다 그러고 누구는 못 들었다 그러고 누군 들었다 그러고 이 상황인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진술이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아까 신원식 장군이 뭐 사실관계 체크할 수 있냐 본인 범위 내에서는 했죠. 예, 아니라고. 그런데 거기서 추가로 이제 누군 했다고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전 투구죠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 측에서 어쨌든 구두 승인을 했다라고 누구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클리어된 건 맞지만은 반대로 문서 하나 남아 있었기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을 한 것도 맞죠. 근데 이제 뭐 카투사 같은 경우에는 구두 승인의 경우가 많았다라는 게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제가 그런 아까 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없잖아 있었던 것 9월 2일 같은데. 신원식 의원이 그거는 해결해줬다니까요. 예. 폭로하면서. 왜냐면 거기 부대장하고 대위가 개인 연관은 승인해줬다. 그다음에 1, 2차 병가에 대한 건 뭐 근거가 없다. 그 얘기 녹취록은 그대로 나와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법적인 문제는 해결됐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제 군대 제가 막 자꾸 군대에서 죄송하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그때 이병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7개월 정도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카투사가 군기가 약해도 음. 군대 연장이 그러니까 휴가 연장이 안 되는데 집에 그냥 머물러 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군인이라 그러면 일단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게 만약에 탈영이라든지 미복귀는 그 당시에 문제가 돼요. 대부분 그렇죠. 당시에 문제가 되지 넘어간 거 2, 3년 지난 이후에 뭐 탈영, 미복귀 문제 삼는 경우가 군대에 없어요. 군대는 탈영이나 미복귀 문제는 그 당시에 문제되고 그 당시에 헌병대 조사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치의 공세다. 그러면은 일단 수밖에 김태현 없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아까 지금 잠깐 나왔던 추미애 장관 얘기와 이제 북한 관련
이야기 둘 다 이제 대여 공세를 지금 이어가려고 하는 듯한 모양새인데 그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아니 하세요? 북한도 거의 넘어간 거죠 지금은. 넘어간 거고. 근데 음. 이제 추미애 장관 거는 아직 여진이 좀 남아 있는 건데 아마 중심축은 당연히 북한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네. 그러니까 뭐 대여 공세적 효과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생각해도 그게 더 큰 문제지. 그렇죠, 왜냐면은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그 개인의 음. 굳이 얘기하자면 개인의 문제, 개인의 뭐 비리라고 하면 비리고. 근데 뭐 어쨌든 근데 특검 이제- 국정조사 계속 얘기를 근데 하시는. 그건 이제 하는 야당 얘기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 그러니까 특검 한다고 하겠어요. 왜 자꾸 물어봐? 국정조사 어떻게 해, 지금 과반 100개인데 특검 어떻게 100개인데 그건 그냥 하는 얘기지. 아니 한 이게 번 나올 제가 거 보기에는- 물어보지 제가 제가 왜 보기엔- 자꾸 물어보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 출구 전략이에요. 이거 요구했는데 아마 저쪽이 안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쓱 빠져나가는 거야. 이건 출구 있을 수 전략이야.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야당에서 고발했나? 국민의힘에서? 고발 엄청 많이. 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건을 누가 고발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아마 검찰 한 거 하면 서울 고검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걸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 왜냐면은 이게 보면 언론 보도 보면 대검 실무 여전히 네네. 대검에 저 조남관 대검 차장까지 내가 보강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김관정 동부지검장 그냥 밀어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언론 보도 보면. 예, 예. 그리고 누구야 저 그 김대위? 그 김대위 같은 경우에 본인 진술에 번복한 거에 대해서 나중 번복한 거에 대해서 증거 자료까지 다 저 입증 자료까지 다 냈는데 동부지검에서 무시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네. 한번 뭐 아니, 근데- 재수사 아니 저 고검에 검찰한 거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고발에는? 어쨌든 검찰과 친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럼 고검 가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가서 고검에서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해라 말아를 고검의 고검 부장이 담당- 그러면 그걸 어. 다시 이제 동부지검에 내려보내 아니면 본인들이 해요? 직접 재기 수사 내려보는 명령이지. 경우가 재기 수사- 많지. 재기 수사 명령에서 다시 내려보내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기대해보거나 해요. 다시 동부지검으로 내려갔을 때 그 수사했던 검사 말고 다른 검사가 재기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고. 이게 고발장을 내가 최근에 그 불기소 이유에서 보니까요. 고발인이 누구로 돼 있는지 알아요? 누구요? 자유한국당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야? 옛날에 했다는 거죠. 아니, 옛날에. 아니 옛날에 올해 1월만 해도 자유한국당했어요. 아니야. 그 네. 제가 왜 그 얘기를 보고 되게 네. 깜짝 놀랐냐면 네. 그 얼마 전에 스트레이트 네. 저기 그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네, 네. 저희 명예훼손으로 스트레이트 팀에 예. 그 고발하셨거든요. 명예훼손으로. 네. 근데 그때도 자유한국당으로 왔어. 그러니까 올해 1월이 자유한국당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언젠데 이거는 이거 최근에 왔는데 아,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 그 국민의힘에서 하셨어야지 왜 자유한국당으로 부르셨어요? 누가 아래 한글 파일을 안 고쳤네. 아니 그리고 뒤에 그 누가 보더라도 나경원 의원 관련 보도 때 썼던 걸 그대로 복사를 해갖고 보내셨더라고요. 좀 일 좀 하라고 일 그러세요. 좀 하라고 그래. 일 좀. 일 좀 하라 그러세요. 아니, 근데 보통 고발인이 이게- 똑바로 못해. 아니 고발인이 나중에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정정 신청해가지고 서류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불기소 이어서도 자유한국당으로 왔더라고 고발인을. 그래서 아니 이게 자유한국당이 없는 데인데 이거 이거는 어떻게- 가서 말씀하셔야겠다 이준석 전 최고가. 아니 우리 지금 이거 그 법률위반 문제가 아니야. 청년이도 문제고 지금 난리가 아니야. 지금 청년이 얘기 오늘 할 거야. 오늘 할 거야. 나 이준석 전 최고 딱 모시고 청년이 하지 얘기하고 말자. 싶었어. 아니 그렇지만 어쨌든 청년위의 최고 책임자 아니에요? 아니, 청년이는 내가 이거 한마디만 할게. 내가 청년이가 뭐였냐면 내가 말 나온 김에 짧게 청년이 얘기 아니, 먼저 저는 합시다. 그럴까요? 네. 바른미래당에 제가 이제 그때 손학규 대표랑 붙고 할 때 당대표 선거 나갔을 때 제 네네. 공약이 뭐였냐면 청년위, 여성위원회, 그다음에 뭐 장애인위원회 해체하겠다예요. 그러니까 정당에서 저는 그런 그 소수자를 위한 위원회 조직들이 과연 소수자를 대변하느냐 아니면 진짜 그냥 그 중에서 시간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울에서 기분 내는 곳이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런 위원회 조직이 비판적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 총선 끝나고 이제 동아일보 이진구 논설위원이랑 인터뷰하면서 예예예. 아예 그 얘기했어요. 청년위를 해체하는 건 먼저다. 음. 네, 그래서 오늘 그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왔습니다. 어저께 예예.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 저는 안 하는데 이제 아이디 있으니까 사람들 글 올리잖아요. 네네네네. 그 이제 청년이 국민의힘 청년이 이제 그 포스터라고 그래야 되나? 그 쫙 누가 올려놓으셨더라고. 예. 전 기사 나오지 그거부터 봤어요. 보면서 드는 생각이 왜 이랬대? 누가 이렇게 했지? 나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건데. 그 네? 정도 수위였나요? 저는 문제가 딱 있다고 보시자마 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딱 보셨을 때 그 정도 수위로 혼자 말씀을 하셨던 그러니까 거예요. 왜 이랬대라고 하는 왜 거예요. 이랬대 정도? 네, 왜 이랬 왜 애정이 이랬? 듬뿍 왜냐면 담겨 있네. 어? 애정이 듬뿍 담겨 있어. 아니 왜냐면 그렇잖아. 나는 그래도 내가 아직 당적은 없어도 아, 그때 그럼요. 이거지 대변인이지 비판적 거의 지진 뭐. 거지. 저는 저는 비판적 솔직히 지지. 보자마자 당의 비대위원 모 인사에게 전화해가지고 17더하기를 했습니다 진짜. 진짜 진짜. 아니 나 아니 처음에 왜냐면 이준석 전 최고가 이런 쪽을 되게 잘 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그렇게 느끼셨을 것 저는 같은데. 이거 딱 보고 처음에는 농담 이게 새로운 개그 코드인가? 그 누가 합성을 했나 저는. 누가 뭘 어떻게 했나? 예. 이거를 솔직히 제정신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근데 되게 진지하더라고 찾아보니까 이제- 진지하게 자기 나름대로는 조금 더 이 청년들에게 잘 가까이 가까이 다가가기 가까이 가고 위해서 싶어서.
나름의 자기 또 계속 그렇게 하긴 하죠. 그랬던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지금 표정을 보면 이렇게 밝으신 거 보면 진짜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아니 근데 새로운 그 꿈나무들이 계속 그런 거 제가 보기엔 뭐, 아유 꿈나무가 아니라 뗄나무다 뗄나무. 저 그렇게 가면. 국민의힘에서는 희망 아니에요 희망. 이번에 네. 제가 그냥 그 자다가 이번에 그 연휴 때 계속 자다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한테 추석 인사도 안 보냈거든요. 네네네. 추석 다음 날 제가 이거 난리쳤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진짜 이게 왜냐면은 청년위원회 이제 발탁해서 청년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제 그 대안 우파 행동이라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예.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모델을 하고 있냐면은 공화당의 이제 미국의 티파티니 뭐니 했던 이런 것들을 자기 이제 롤모델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티파티 이런 거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 정도 사상적 기반이 있는 사람도 드물거니와 예. 기존에 이제 소위 말하는 태극기 이론들 내가 아까 말했죠. 초기 태극기 이론은 탄핵 반대, 후기 태극기 이론은 지금 부정선거 프레임이거든요. 예. 이거 두 개 들고 가봐야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요. 아이템 자체가 그 이런 말 아이템 자체가 썩은 동아줄이에요. 제가 말한 건 티파티라고 하면 과거에 보면 그래도 적어도 자유 극단적인 자유주의의 가치라든지 예. 아니면은 조세에 대해 가지고 확고한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규제에 대한 확고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걸 극단적으로 해서 걔네가 극우라 소리 듣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극우가 아니라 음모론적인 관점으로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 길로 가가지고는 이게 대한 우파는 무슨 대한 우파입니까? 이게 보면은 썩은 동아줄이.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는 거 보니까 그게- 앞으로도 계속 가겠네. 국민의힘이 너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네. 내가 나는 그냥 한두 사람이 사고 친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굉장히 그 사람들이 실체가 있는 세력이라는 거 보낼 아니에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이제 아니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이제 달리면 영창으로 또 이것도 좀 얘기가 김세현. 거기가 김세현. 이제 그 김세현 같은 부류 아니야? 같은 부류? 부정선거 느낌이? 담론의 그 선두주자입니다. 네. 예. 아니 달림의 영창으로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그러니까 것 같아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달림의 영창으로는 그뭐 적절한 부적절을 떠나서 어쨌든 그 지역 위원장이 개인 플레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당에서 어떻게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렇지, 그거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이 청년 문제는 당이 개입된 거라고요. 누군가 결정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 사람들을 뽑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국민의힘 한 몇 년 전부터 그게 아마 탄핵 이후에 예. 당세가 줄어들면서 좋았던 당 조직들이 막 흩어지고 구조적 흩어지고 그러면서 당이 아마 예전에 있었던 그 인력들을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생긴 건데 일종의 프로파간다라는 게 중요해요. 네, 그렇죠. 선거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음.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저 민주당 180석 했지만 민주당 개개인 의원의 능력이라는 자질의 생각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선거에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진실이 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여지냐가 중요하고 왜 유권자를 그렇게 판단하니까 제가 선거에 나갔을 때 김태현이가 무슨 생각을 진짜 가지고 있냐가 보다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포장이 되느냐 그걸 보고 찍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프로파간다를 한다고요. 민주당 진짜 잘하죠. 청와대 탁현민 기획관인가? 주기가 기가 막힙니다. 네네네. 근데 국민의힘은 예전에 이제 저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그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청년위원회 이렇게 뽑았어요. 뭐 주 누구가 무슨 하나님의 어쩌고 막 하고 막 이러던데 예, 그랬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건 본인의 양심이고 대변인이시더라고요. 예, 본인의 양심이고 본인의 종교니까 그걸 위해서 결정하고 이제 결제하는 사람 야 이거 나가면 안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처음에 정치판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 20몇 살인데 당에서 뭐 시켜준 데가 으쌰으쌰하고 들어온 거예요. 마치 네네네. 본인이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느냐 가져온 거예요. 그럼 위에서 소위 말하는 경험 많은 어른들이나 사람들 그걸 정리를 해줘가지고 프로파간다를 포장을 싹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걸 누가 그냥 사인한 거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당이 이거 어쨌든 완전히 잠깐만요. 무너졌구나 이거는 생각이 좀 그러면 들었지. 이준석 전 최고가 어쨌든 이게 청년 관련된 것들은 워낙 아이디어가 많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거 어쨌든 요 지금 청년이 꾸린 그 좀 뭐랄까 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해체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뭐 대략 어느 느낌인지. 네, 살짝만. 청년위 자체를 이제 해체할 때가 온 것 같다.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 정당 입장에서 놓기에는 조금 아니 가끔 우리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제 농담 삼아서 맨날 하는 얘기 학교 폭력을 없애면 학교를 없애면 된다. 이런 얘기가 사실 농담이고 학교는 없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네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래도 말이 되긴 해요. 보면은 결국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조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청년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이 문제라서 해경을 해체하겠다 이랬지만은 저는 이제 그건 좀 극단적이라 보고 이번에 청년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거의 조직이 연공서열 조직이라는 거예요. 연공서열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가입 조건이 없어요.
청년인 내가 예를 들어 20대부터 45세 이면이면 그냥 가입돼요. 그냥. 예. 그러면 당연히 청년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그 안부터는 뭐 선거를 위원장을 하긴 하지만은 예. 그거에 나머지 전부 다 인맥이에요. 그냥 보면 누가 누구를 임명하고 이렇게 하는가 이거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임명한 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라인도 있고 한데 저는 여기서 그 라인 나왔으면 뭐냐면 이니셜만. 황교안 전 대표 시절에 임명된 분들인가요? 아닙니다. 김종인 대표 때 임명되는 분들인데 아, 그 그래요? 추천한 지금 청년위원장이 누구예요 그러면? 박결이라는 박결. 이제 옛날에 새벽당이라고 했던 그 분인데 그래서. 근데 제가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바른미래당 때도 바른정당 때도 저는 계속 이제 청년위원회 만들지 말자고 뭘 하자 그러면 토론 배틀하고 이래가지고 실력주의로 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정당에 있는 젊은 사람들 실력주의 되게 싫어해요. 왜요? 왜냐하면 이거는 연공서열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공천 받을 때 가보면은 보통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어요. 영입된 사람들 아니면은 내가 당에서 10년 동안 그렇죠. 불렀는데 나에게 자리를 안 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절부분의 청년 조직의 청년들은 아니 근데 청년인데. 거의 그래요. 그런데 보면 아니 근데 그 뭐랄까 제일 싫어하는 게 그 공정성 훼손 이런.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 젊은이들이. 연공서열의 구조라는 거 저는 이게 우리가 듣기 좋게 포장하면은 뭐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당을 위해 헌신을 왜 해요 사람이 당에서 가치에 맞는 사람을 잘 모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선보여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특히 청년 조직 같은 경우에는 당을 위해 구른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앞으로 지속되기 힘들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딱 당을 위해서 굴렀던 사람들을 공천 줘가지고 선거에서 만약 당선시켜가지고 딱 나오면은 그때 우리 소위 말하는 젊은 사람들이 사고 치는 게 그때 터지는 거거든요. 미안하지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나중에 쭉 다 보고 처음에 개근가 했다가 아니다 큰일 났다 걱정되더라고요. 나도 청년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 그쪽 당에도 걱정되는 사람 많아. 그런 생각 갖고 종류가 있구나. 좀 다르게 걱정을 뭐 네. 각자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근데 각자 하시고요. 예. 각자 걱정하시고 그거는 문제는 그 당을 위해서 헌신했냐.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가치죠. 근데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커리어를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당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있는가도 난 되게 의심스럽더라고. 말하자면 이런 약간 지적은 하고잡이 그냥 우리 하는 얘기로 하고잡이 뭔가 나서서 뭘 하고 싶어 죽겠어. 그래서 뭐든 하려고 이제 당에 가서 경력이라도 좀 쌓고 왜냐하면 어찌 보면 외부에서 영입 케이스로 가기에도 뭐 그렇고 하니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하면서 당의 경력을 자기 정치의 경력으로 만들고 싶은 하고제비들 아닌가? 미안하지만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내가 느꼈던 느낌은 좀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싸잡고 싶진 않은 게 여기에 네. 이제 거론된 친구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다 알고 이제 들여다본 친구들도 있는데 이 기획에 다 같이 녹아 들어가 가지고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지. 그 인사들 괜찮은 중에서 친구도 있다? 거의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김종인 체제 하에서 이 선택된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기획으로 뭐 하려고 하니까 니네 써내라. 니네 특집 좀 하나 써내면 돼. 뭐 아니 나는 근데 이제 제가 나는 볼 군대 때는 2년간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거 써내고 이런 가장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나온 세 분이 일단 직책 자체가 사실 청년 대변인. 대변인 뭐 이런 대변인 것도 그다음에 또 위원장. 뭐였지 위원장 그다음에 기획국장. 음. 근데 기획국장이 그 가장 좀 문제가 됐던 그 한강 고버스 한강. 그리고 그러니까 뭐 대변인이 아까 이제 하나님의 뭐 김태현 변호사 잘 지적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외부로 나올 때는 거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조직 내에서 뭐 공보국이든 아니면 대변인실이든 아니면 청년 어쨌든 게이트키핑을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뭐 언론사도 그건 마찬가지로. 해야죠. 그러니까 본인 얘기처럼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썼다. 그거 믿으면은 정당 이게 50년 된 보수 정당인데 그냥 동네 그냥 구멍가게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게 통과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구조 속에서 이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처의 당직자고 때가 되게 잘하는 분인데 에이스 중에 에이스예요. 예. 그러니까 에이스 중에 에이스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기획을 누가 주도권을 발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조직 자체가 욕먹는 건 저도 좀 안타깝긴 안타까워요 지금. 왜냐하면 개개인이 사람들이 그냥 써내라고 썼겠죠. 뭐 이 특기가 뭐냐, 뭐 여기서 뭐 이 특이한 점이 뭐냐 이렇게 써서 냈더니만은 뭐 군대 갔다 온 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뭐 그런 거 써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하는 일, 숨 쉬는 일 이런 건 너무 가볍고 나는 그러니까 이런 기획에 쓰려고 했다라는 걸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건 말 그대로 이거는 좀 그 친구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피해자가 되는 그분들이. 거니까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보면 우리 방송할 때 그 토론 너무 진지하게 하고 하면 시청률 안 나오고 그러니까 좀 가볍게 그래서 재밌게 하자. 우리가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러다가 너무 넘어가면 방심이 불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막 욕 나오고 막 거치는 하자. 근데 그거를 선을 잘 타야 되거든요. 저처럼. 그렇죠. 최고지. 안 걸리잖아요, 저는. 나도 방송에 안 네. 걸렸어 뭐.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안 계시면 댓글창이 그죠? 반의 반도 안 그죠? 나와. 어? 근데 방심이 안 나 불려가잖아. 네. 선을 잘 타니까. 반의 반도 안 나와. 그게 이제 기술인데, 그러니까 아주 국민의힘이 그게 없어. 그러니까
젊은 층들 좀 표 좀 끌어보고 하겠다고 네네. 예전에 꼰대 이미지를 볼고 좀 젊고 가벼운 거 요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지금 하는 거 숨쉬기 요런 거 이제 좀 가벼운 이미지로 가보려고 했는데 너무 갔죠. 네. 그걸 딱 보는 선을 지키는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뭐 한강 뭐 간다 이것도 경제가 안 좋다는 거를 표현하고자 네. 했던 건 내가 알겠어. 근데 그걸 좀 가볍고 재밌게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나간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무적인 능력들이 지금 당이 완전히 지금 쪼그라들어서 그게 안 되는 거라는 저는 안타까움이 아니 그리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곧버스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그게 문제야. 뭐냐면 2배로 저 하여튼 몰랐어요, 솔직히. 나도 말해서. 2배로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베팅한다 아닙니까? 예, 소위 말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솔직히 말할게요. 저랑 친한 민주당 당직자도 누가 그거에 투자한 사람 아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말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사람 많은데 경제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내가 예측하고 베팅을 했다. 물론 그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고 표현하고 나중에 뭐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 같은 데서 올라가도 벌고 내려가도 버는 이런 상품 구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다수 치킨집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피자집 주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경제가 잘 돼야 버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저 좀 돈 갖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경제를 바라보는구나. 맞아요. 내려도 나에게 이득, 올라도 이득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 예를 들면 이게. 그런 거예요. 한일 축구 하는데 전부 다 한국에 배팅하니까 난 일본에 배팅해서 내가 고부로 먹겠다라는 심보로 보이는 거예요. 이 곧버스를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뭔가 자, 일단은 이게 이거 사실 이해를 오늘 이제 왜 그만해도 해가지고 되겠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끝나면 되겠네. 이게 메인 주제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최고 입장에서는 이런 쪽의 문제와 또 그 이런 거를 워낙 관심 있게 오래 하셨던 분이라 더 지금 정열적으로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분량 사실 그 지금 우리 시간이 분량상으로 이미 마무리를 해도 될 시간인데, 그만하죠. 아니 근데 이게 워낙 또 중요한 편성을 바꾸자, 편성을. 사건이었다 보니까 뉴스데스크 없어요 오늘. 자 일단은 그 피격 사건 관련한 이제 좀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사안이 좀 이거는 엄중한 이야기라 정치권의 대응 원래 좀 이 얘기도 좀 나눠보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당장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를 네 분이 보실 때 조금 문제가 있었던 포인트 내지는 뭐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됐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하나씩 좀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그 얘기들 듣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영남 씨 그림 문제가 됐을 때 네네네. 검찰에서 이제 조영남 씨가 실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게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번에 이 월북 관련한 논란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얼기설기 지금 어설프게 지금 이제 논리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 방첩 자료에 대한 부분은 그건 별개로 존재하지만은 국민에게 설명할 때는 보면은 빚이 뭐 얼마 있다. 그다음에 슬리퍼, 그다음에 구명조끼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해류를 봤더니만은 가만히 둥둥 띄워놓으면은 8km 지점에서 거기서 8km 떨어진 지점에 발견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8km 위에서 발견됐으니까 인위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해류 관련된 부분만 하더라도 이게 있어요. 자, 사람을 물에 빠뜨렸는데 그럼 그 사람이 둥둥 떠다닐 가능성이 높으냐 아니면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 가지고 인위적인 움직임을 할 가능성이 높으냐. 육지 쪽으로. 예. 그리고 거기서 봤을 때 그때 밤이었거든요. 예. 자정 가까운 시간에 사람이 우리가 무슨 한강도 아니고 한강이면 불야성이니까 좀 밝겠지만은 바다 한가운데 저도 스쿠버 다이빙을 하지만은 야간에 다이빙 해가지고 예를 들어 제주도 앞바다에 떨어뜨리잖아요. 저는요 방위는 몰라요. 방위는 몰라요 진짜. 제가 아무리 제주도에 그 가서 익숙하다 하더라도 몇몇 지점을 안다 하더라도 물 위에 뜨잖아요. 배에서 보는 거랑 달라요. 해수면이기 때문에 파도에 가려서도 안 보여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갔다라고 이제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고 이분이 오히려 물을 잘 알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그 SBS에서 그 대한해협을 건너다 조오련 선수 불러다가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대한해협을 건너는데 배 띄워가지고 양쪽에 그물 걸치고 그 안에 그물 안에서 헤엄치고 불 켜놓고 오만 가지 안전장치 다 해가지고 가도 실패하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내가 월북하겠다 마음 먹었다 하더라도 바다에 풍당 뛰어들어가지고 부유물만 잡고 내가 특정 방향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아시아에 물개도 못했던 거를 지금 이분이 했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니까 저는 이런 거 좀 설명이 너무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부적절했다. 알겠습니다. 김태우 변호사님은? 저는 초기에도 말씀드린 월북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뭐 가정에서 지난주에도 그 얘기 하셨고 월북이라고 할게요. 그냥 월북을 하니까 저 국방부 해경에서 월북이라고 해도 어쨌든 우리 국민을 북에 총격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대통령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대통령이 정말 진심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6시 반에 공무원이 떠다녀 지금 저 3시간째 해상에 떠 있고 북한군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으며 어떤 지시를 했는지 정말 10시 반에 청와대에 피격으로 사망했다는 일보가 들어왔을 때 그걸 진짜 보고 못 받으신 게 맞는지 보고 받았다고 하면 왜 보고 안 받았다고 청와대는 발표했고 대통령은 무슨 생각하셨는지 종정선언 1시 반에 새벽 1시 반에 나가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북한의 그 김정은의 되도 않는 사과 문구를 받고 진심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전 그게 궁금하다라는 거죠. 개몽군주 얘기도 하실 줄 알았어요. 개몽군주요? 네. 아, 근데 아니, 유시민 그러니까 이렇게 개몽군주 아까 이건 대통령에 대한 거고 개몽군주 얘기는 본인은 뭐 김호준 씨 방송 나와가지고 뭐 아는 게 너무 많아 내가 뭐 식자 우환이라고 뭐 이렇게 낄낄낄거려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 김호준 씨하고 이게 웃음이 나온 상황이에요. 개몽군주 얘기가 왜 나왔어요? 그 서해에 그 피격 있었고 사망하셨고 김정은의 뭐 사과안이 이상한 종이쪼가리 하나 내려왔고 거기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개몽군주 얘기하니까 비판받으니까 그걸 해명하는 자리에서 김원엽 둘이 낄낄낄 웃으면 식자 우환이야 아는 게 너무 많아 웃음이 나오나? 그리고 예. 본인이 개몽군주라는 뜻을 어떻게 개몽군주의 해석은 저랑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뜻을 했던지 간에 꼭 그 타이밍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 그런 어차피 의견이시군요. 유시민 예.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정경심에서 PC 가져간 거를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을 위한 거라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전제 독재국의 저 독재자한테도 개몽군주라는 단어 쓰나 보죠. 뭐 그냥 그렇게 해석할랍니다 저는. 자 일단 그리고 그러면 하나 또 남았어요? 하세요. 뭐 개몽군주 제가 뭐 옹호할 생각은 없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보면 과거부터 이제 북한 문제 나왔을 때 굉장히 발끈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발끈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해결책이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얘기처럼 그 당시에 지금 물론 뭐 저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감청 자료나 이거 이해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뭐 월북이냐 아니냐 대화도 하고 가까이서 얘기하는 상황이 갑자기 돌변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그 돌변하는 상황인 이미 넘어간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돌려달라. 지금 얘기처럼 뭐 모종의 라인을 통해서 얘기했어야 된다. 아니면 뭐 사격을 했어야 된다. 별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어떻게 딱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최선인가? 사실은 그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가 보기엔 아마 두 분도 얘기 보면 거의 아마 뭐 왜냐면 뭐 이 야당 의원들도 그 정보를 보고서는 월북 정황인 거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그럼 만약에 넘어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좀 걱정되는 건 저도 사실은 정보 장교를 했으니까 SI 등급이 보통 한 군대에서 보면 한 대위급 이상이 가져가요. 예. 중위 정도는 못 가져가거든요. 예. 그만큼 어찌 보면 굉장히 물론 뭐 감청하는 게 뭐가 문제냐일 수 있겠는데 상대방도 알고 우리도 알지만 그거를 감청하면 예를 들어 정보를 알았어요. 네. 그럼 그걸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해서 조치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신호로 보는 것도 있지만 화면으로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거든요. 쭉 모으는 거거든요. 그걸 예. 모아서 종합해서 결국은 보고를 하는데 지금 계속 대통령 문제 삼는데 어쨌든 그 새벽 1시에 어쨌든 청와대에서 회의를 해서 그 자료를 쭉 모았을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인지 예. 정리하고. 근데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그거를 바로 알았는데 바로 조치를 안 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가져가는 저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이게 너무 단순한 생각인 것 같아요. 난- 어쨌든 군이라든지 네. 정보 처리라든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아니, 거예요. 잠깐만요. 네. 짧게 할게요. 10시 반에 사망 보고가 청와대 왔잖아요. 예. 관계장관들이 1시에 청와대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예. 그 얘기 왜 회의해요? 돌아가서 총에 맞아서 사망했다라는 보고가 들어오니까 한 겁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 주무셨는지 뭐 그냥 TV를 보셨는지 새벽 1시 반에 있는 그 유엔 연설 생방으로 보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걸 대통령한테 한 줄도 보고가 안 들어갔다? 자, 청와대 막 장관 들어와서 일단은 NS 그 관계장관 알겠습니다. 회의하는데 요것도 서른 의원 오피셜로 주무시고 계셨다면. 요것도 앞으로 사실관계가 좀 더 파악이 돼야 될 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다음 주 우리가 좀 더 네, 길게 그러시죠, 얘기를 뭐. 하도록 네. 하고 네. 오늘은 이제 토론이라기보다는 이제 의견을 좀 제가 듣고 이런 논제들이 있다 정도로 알려드리고 다음 주에 네. 마저 할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네네네. 뭐 아시겠지만 저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정책에서 일도 동의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까지 있었던 뭐 야당에서 많이 제기했던 경제 문제, 뭐 검찰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비록 동의하지는 않고 찬성하지는 않지만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이래서 그렇게 했겠구나라고 그래도 조금은 이해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건요. 어쨌든 우리 국민이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총 했는데 그 다음에 40 몇 시간 동안 대통령은 이런 방구 얘기도 없다가 김정은 통지문 그 통지문도 말도 안 되는 통지문이잖아요. 80m 밖에 있는 사람 얘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도망가려고 그랬다고요? 튜브 타고 이러고 도망가? 얼마나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걸 보고서는 남북 관계 개선이 중요하니까 뭐 덮고 가자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나는 사람이 먼저일까요? 예, 자, 사람이 먼저 그래서 왔습니까?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나는 예? 국민의힘 쪽에 묻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거예요. 생각해요.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토론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건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에 하고 길게 얘기합시다. 저는- 다음 주에 이거를 첫 주제로 잡고 예, 충분히 예. 얘기를 할게요. 저는 다음 두 주에. 가지인데 하나는 예. 국민의힘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음. 라는 거를 하나 묻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뭐 격파했어야 돼? 그래서 전쟁하자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를 얘기를 나는 했으면 특공대 좋겠어요. 파견해가지고 구출 예. 작전 하자는 거죠.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게 하나 왜 친서를 공개했을까 왔다 갔다 했던 그거는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통령이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 이게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 이게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지 의도적으로 남측을 도발하기 위해서 사람을 쏜 거다. 음. 그럴 정도로 이게 이 서로 극단적인 상태, 남북 관계가 극단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네. 친서를 공개를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 도발행위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발적으로 사고가 벌어졌을 수 있는데 이 사고가 벌어진 이후에 남측의 대응이 정당했느냐. 그다음에 북측은 그럼 진상조사를 위해서 향후에 어떻게 같이 공동조사를 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런 정도로 네. 가 있는데 저는 뭐 예상컨대 공동조사는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나. 예, 아무래도 뭐 브라비에 대한 합의, 그러니까 각자의 진상 조사 결과를 얘기하고 거기에서 퍼즐을 이쪽에서는 이렇게 맞추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맞추고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퍼즐을 각자 맞춘 이후에 그럼 우리 과제가 뭐냐라고 하는 쪽으로 좀 논의가 모아졌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평화 체제 만들 거냐라고 하는 과제를 중심에 두고 이 토론이 좀 이어졌으면 하여튼 좋겠다. 꿈은 뭐 같은데 예. 해몽은 잘하는 게 이제 버릇이 됐어 이제 보니까. 그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돼요? 아니 왜냐면 진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미 북한에다 인증서 준 거 아니에요. 사과해줘서 고맙다라고. 그런 상황에서 뭘 지금 나가지고 다시 자. 진상조사를 합니까? 진상조사 제가 보기에 얘기 얘기했잖아. 들어보면 잘안 될 뭐 거니까. 우리 군이 쏴준 것 같아. 자, 일단은 네 분이 지적해 주신 거 제가 짧게 정리하면 일단은 엉성한 논리적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여당의 이 대응에 대한 문제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적절치 않았다라는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역시 군 정보 중에 아주 고급 정보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오픈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특히 뭐 이제 소총이냐 뭐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죠. 그게 연합뉴스에 심지어 나오고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아예 그걸 나왔다 기사 제목을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적을 해주셨어요. 정보 보안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 그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어쨌든 대안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네 분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요거 저희가 지금 제작진이 다 적어놨습니다. 다음 주에 첫 주제로 이 네 가지부터 시작을 해서 네 분들이 지금 오늘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것부터 해서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죠. 예. 아유 연휴인데 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쨌든 오늘 마무리는 오늘이 개천절인데 예, 어쨌든 좀 다치시는 분 없이 오늘 하루가 또 잘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벤트 추석이다 보니까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저희 지금 그 유튜브에 다양한 의견 늘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를 비롯한 출연자 4분이 총 5분을 댓글 중에 선정을 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제공한 샤오미 12인치 액정 부기보드 요즘 노트 없이 쓸 수 있다는 요즘 제가 이 종편이나 이런데 평론 가시는 분들한테 전파하고 있는데 뭐예요 저거? 처음에 태블릿인 줄 알았다. 그냥 이렇게 그냥 손으로 이제 글씨 쓰는 쓰는 이런 거예요. 역할로 메모하고 지우고 이렇게 하는 역할로 그냥 쓰는 건데 예, 정치인사 특제 제품 만들기 위해 가지고 뒤에다가 레이저 음각으로까지 새겨가지고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뭐야? 신장식 신기하다. 현근택 김태현 허이로 이준석의 사인까지 뒤에 한번 해보고 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 달아보신 분 중에서 우리가 한 명씩 골라가지고 네네네. 드리는 저희 걸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좋고요. 뭐 이런 분들 뭐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은 아쉽다. 뭐 이런 내용도 좋고 그리고 이제 뭐 패널 분들에 대한 평가도 좋고요. 자 어쨌든 5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패널 4분 저까지 5분을 선정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준비해준
저희가 부기보드, 액정 부기보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나머지 세 분은 다음 주에는 뭘 가져오실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요. 드디어 시작이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태현 신장식 현근택 변호사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